같은 양을 먹으면서도 살도 빼고 혈당도 낮추는 식사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오늘 주제는 식사 순서의 비밀,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살도 뺄 수 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박철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서 정주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의학 채널 중에서도 내분비내과 관련된 채널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들이 듬뿍 많기 때문에 절대 저희 채널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비서, 여기 앞에 이 3개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락을 주문하고 먹기를 희망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기가 많은 도시락을 고를 것 같아요. 이게 푸짐하고 맛있게 보이네.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도시락을 선택하더라도 먹는 방법, 이제 순서만 제대로 잘 지켜도 우리가 이제 선택한 음식을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어떤 비법입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있지. 정비서, 거꾸로 식사법 알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하면 적게는 먹겠네. 그런 건 아니고,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도시락을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시락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도시락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죠? 밥부터 보통은 먹죠. 밥부터 떠서 허겁지겁 먹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도시락을 먹던 밥을 먹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밥을, 반찬을 어느 정도까지 먹겠다는 계획이 필요한데, 나는 도시락에서 밥은 한 3분의 2쯤 먹고, 그 다음에 채소는 많이 먹고, 그리고 반찬은 반 정도를 먹고, 굉장히 짠 음식들은 좀 피해보자, 뭐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죠. 그럼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꾸로 식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밥을 먹고 반찬, 채소 이런 순서대로 먹는다고 하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같은 반찬을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거죠. 그럼 거꾸로 식사법이 왜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선택해서 어느 것을 먹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고 반찬 먹고, 또 바쁘면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게 되죠. 근데 이제 거꾸로 식사법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채소를 먼저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채소를 우리가 꿀떡 삼킬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지.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천천히 먹는 연습을 일단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음식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몸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먹게 되면 얘는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혈당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개선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벌써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인슐린도 이제 적절하게 나오고 혈당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 또는 이제 국 이렇게 말아서 먹고 그러면 한 5분 안에 먹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 먹고 그다음에 반찬 먹고 밥 먹고 5분 안에 먹을 방법이 없을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죠. 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먹는 그 시점부터 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이제 느낌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다닥 먹으면 그런 경험 없어요? 나중에
배불러.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되잖아요. 좀 천천히 먹게 되면 이 정도면 배가 부르구나 하는 인지를 하게 되니까 내 이성적으로 그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먹는 음식에 따른 혈당,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꾸로 식사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거꾸로 식사법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단점은 없어요. 완벽한 나처럼. 세 가지 도시락 차이점이 있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일단 굉장히 다이어트에 많이 먹게 되는 도시락이 이게 왜 다이어트가 될까? 지방이 좀 적고 단백질이 좀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가장 이제 균형식이나 이제 건강식으로는 샐러드 도시락이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채소, 단백질을 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도 많고 그리고 혈당의 상승폭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도시락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고기 많은 도시락이 먹고 싶은데요. 먹어요. 네. 먹는 것도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먹으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탄수화물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 인슐린의 필요량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이제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인슐린 재산을 우리가 저축할 수 있고 아껴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음식을 씹는 동안 젓가락을 상에다가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은 입에 음식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먼저 집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씹는 데 집중하면 이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를 천천히 할 수 있어요. 또 현미밥을 먹고 이제 국물은 가급적 피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제 건강한 혈당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거가 없는 어떤 식사법을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문헌들에서 이제 여러 실험들을 했는데 밥, 채소, 그다음에 이런 고기 이 세 가지를 어느 순서로 먹느냐를 이제 가지고 인슐린도 재고 혈당도 재본 거죠. 인슐린은 가장 적게 나오면서 혈당이 제일 낮은 경우가 이제 베스트잖아요. 어느 순서가 가장 좋았을까요? 채소부터 먹었던 채소,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렇죠. 이렇게 먹은 경우가 가장 좋았고 단백질, 채소, 밥 이게 두 번째. 근데 가장 이제 인슐린도 많이 나오고 혈당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밥, 단백질, 채소 이 순서로 먹은 경우예요. 의학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혈당도 낮추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제 커피 또는 이제 음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혈당에 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